청년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꼬부랑 고갯길도 타보는데요. 이들이 달리는 곳은 화려강산 대한민국. 우리나라 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저기서 자전거를 타볼 수 있을까. 조금 마음이 좀 뭉클해지긴 했는데 오면서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철조망이 삼엄하게 얽혀져 있는 이곳은 분단의 상처가 묻어나는 최전선입니다. 마냥 아름답다고만 할 수는 없는 길인데요. 청년들은 지금 세월의 장벽을 허물고 70년 전 기억을 찾아 시간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내가 일주일 후에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온 곳이 그냥 60년이라는 세월이 딱 흘러버렸어. 고향 생활하면은 엄마 생각 너무 어릴 적 이별에 100발의 나이가 되었어도 엄마라 부르는 할아버지. 그리운 고향은 강산이 7번이나 바뀌었어도 밟아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굴곡진 길을 힘겹게 걸어왔을 텐데요. 이제 그 뼈아픈 역사를 후손들의 미래로 물려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좀 미숙해서 내 소원대로 하질 못해서 사실은 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망대로 조금 더 하질 못해서 그게 좀 미안해. 분단의 상처, 그저 막막하게만 느껴왔던 이 시대 청년들이 할아버지의 먹먹한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통일이라는 꿈과 나라에 대한 열정을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로하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더 늦기 전에 이제 청년들은 할아버지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7월의) 끝자락, 70명의 청년들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함께 여행이라도 가려는 듯한데 아직까지는 서먹한 분위기. 이들의 만남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목적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좌우를 보시는 각이 임진강입니다. 임진강. 함경남도에서 흘러들어온다는 임진강을 건너자 제3땅굴 이정표가 보이고 점점 북한과 가까워지는 청년들. 진짜로 차 타고 나서 한 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저렇게 막 여자친구가 정말 그렇게 멀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할아버지도 생각나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은 학생들 생각할 것 같아요. 버스는 민간인 통제구역을 넘어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건너편에는 북한 측 7초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장소가 이곳의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는데 문이 열리자 눈앞에 나타난 북한 땅. 남과 북의 길목인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1976년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좁은 턱을 경계로 서로 마주보는 풍경이 만들어졌는데요. 남과 북의 중간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건물, 회담장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중한 경계에 경비병이 위치하고 청년들이 서 있는 저 자리가 바로 밖으로 나가보면 북한 땅입니다. 높이 15cm, 폭 40cm의 이 좁은 턱이 분단의 상징. 청년들은 역사의 현장을 밟아가며 그날의 아픔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가면은 북한인데 그걸 참 못 가게 되어 있다는 게 마음도 아프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곳이 되지 않을까. 진짜 좀 굉장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불러야 될까? 좀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껴지네요. 철조망은 한반도를 2개의 땅덩어리로 갈라놓고 길은 있는데 못 가는 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울보다 가까운데 아득하기만 한 땅. 언제쯤 자유로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청년들은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을 이어주는 도라산역.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에서 어떤 청년들은 잠시나마 행복한 상상에 잠겨봅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빨리 통일돼서. 맞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 나 이렇게 가고 싶어. 나 기차 타서 이렇게 가고 싶어.
유럽까지. 유럽까지. 모두가 떠나고 쓸쓸해진 역. 헌데 한 청년은 쉬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민간인 통제구역. 청년들을 태운 차량은 폐허가 된 막사를 지나 북쪽과 가장 근접해 있다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철조망이 울타리가 된 베이스 캠프. 군대 내무반처럼 꾸민 방에 7명의 청년이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군 생활을 했던 20대 남자들에겐 친근한 잠자리일 텐데요. 내무 생활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 훈련소밖에 안 다녀오긴 했는데 예, 또 오게 됐네요. 또 감회가 새로워요. 몇 년 만에. 그런데 낯선 환경에 놀라듯 두리번거리며 방으로 들어서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김 학생 이런데 좀 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 좋긴 좋은데요. 전 침대가 있을 줄 알아서 되게 신기하네요. 좀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란 진짜 사나이가 되어보는 걸까요? 군단의 현장을 둘러본 이후 군대 체험까지. 소위 군대식 식사라는 짬밥을 먹으며 이곳 환경이 신기하게만 보인다는 한 청년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예쁘게 되고. 군용 모포는 각을 반듯하게 잡아야만 제맛이라는 군인만의 원칙을 배우기도 하고 어설픈 행동 하나하나가 여느 사내들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깔끔하네요. 나중에 접는 거를 내일 아침에 알려줄게요. 그건 부대에서는 거의 똑같거든요. 네. 형님도 말했듯이 한 몇 개월 연습해야지 이렇게 1분, 2분 네, 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뭘 배우려 이곳에 온 걸까요?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뿌잉뿌잉까지.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뽀잉뽀잉. 이영만리, 뉴욕. 한국 역사에 의식 있는 젊은이가 있다 하여 찾아간 곳은 의외로 낯선 외국 땅이었습니다. 21살 이규민. 그는 뉴욕에서 생활한 지 15년이 넘었다는데요. 뉴욕 예일대에 다니고 있는 규민 씨는 학교 내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그는 한국인을 대변할 만큼 좋은 평을 받고 있었는데요. What a passion he had for it. And the great thing about Paul is no matter what he's talking about, whether it's music, which is how I met him, or reunification, he approaches it in a very personal way, personal to whoever he's talking to. So even though one of the hardest workers I know, if you go to the library at any time of the night, he'll be there with his like midnight snacks and his like bathrobe. 학생회장을 하며 교내 활동에 적극적인 규민 씨는 캠퍼스 최고 흥행작이 됐다는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국 청년은 열정이 넘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끼 많은 청년에겐 미국도 그리 넓지 않은 무대. 이번엔 센트럴파크로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반바지를 입고 몸을 푸는 규민 씨. 이번엔 어떤 이벤트를 하려는 걸까요? 또 한 명의 20대 청년이 이런 모습을 영상에 담습니다.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두 청년. 슬쩍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싶은 이규민입니다. 지금 뉴욕시티 센트럴파크에서 지금 10월 달에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싶다는 규민.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한 이 여성의 이름은 이주연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며 두 청년의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 발을 디디며 그들은 지금 꿈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두 청년의 꿈은 통일 마라톤 개최. 할아버지께서 못 이루신 거 할아버지께서 아직 못 보신 고향 그건 내가 꼭 할아버지 대신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나를 위해서 뛰는 거가 아니고 할아버지 대신
이렇게 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달고 뛰고 싶어요. 저는.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두 청년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바쁩니다. 새로운 일감을 들고 찾아온 이곳. So do you have any like suggestions as to how we should begin? I would just have to start off with logo. You guys have any ideas of what you want? I think we should just make it as simple as possible. And not. I can help with like defining exactly what. 원 코리아 프로젝트. 청년다운 상상을 현실로 옮겨볼 작정입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과 평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 계획인데요. 좀 섹시한 상징으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뭐 길거리에 가서도 붙일 수 있는 아니면 페이스북 그 프로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징을 찾고 있습니다. 어렵고 무관심한 주제를 어떻게 하면 쉽고 관심 있게 바라보도록 할까 고심 중인데요. 발칙한 상상을 넘어 발전적 구상을 하며 두 청년은 내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으로까지 일감을 가지고 온 규민 씨. 한창 또래와 어울리며 즐길 나이. 그것도 외국 생활을 하는 그가 왜 고국의 앞날을 걱정할까 묻고 싶어집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 말하신 것처럼 제가 기억하지도 못할 때 그런 뿌리와 그런 개념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네, 그게 점점 더 제 꿈으로 변하고 있고. 한국이 그리워질 때마다 꺼내드는 악기. (20대) 청년에겐 다소 낯선 선율과 가사일 텐데요. 이 노래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 이건 틀림없이 쉽잖아요. 규민 씨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날입니다. 간만에 고향 방문에 가족 모두가 마중을 나왔는데요. 사진만 봐도 반가운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벌써부터 설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규민이 만나면 처음으로 해주고 싶은. 아니 뭐 뜨거운 항상 너는 우리 집안의 호프다. 뭐 이렇게 뜨거운 좀 포옹을 하려고 그래. 기다림 끝에 규민 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뜨거운 포옹으로 손자를 반기는 할아버지. 아마도 이게 가족의 사랑인가 봅니다.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놓을 줄 모르는 할아버지. 그렇게 둘의 동행은 시작됐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파주에 위치한 가족 공동묘지.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규민 씨가 처음으로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그가 한국에 온 이후 그날은 바로 외할아버지의 첫 기일이었는데요. 자신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손자입니다. 아빠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또 성품으로 여러 가지 좋은 영향 주셨던 우리 규민이가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고. 저도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아직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 사랑 덕택에 항상 생각하면서 힘을 받으면서 하는 것마다 자신 있게 합니다. 지금의 규민 씨를 있게 한 뿌리. 이제는 손자가 외할아버지의 곁에 작은 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외할아버지는 규민 씨에게 특별한 꿈을 심어준 분이었습니다. 6.25 때 참전했던 유공자.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군인의 수는 무려 100만 명에 달했는데요. 70년 전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함을 외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에게 늘 일깨워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굴 제일 영웅이나 누굴 제일 존경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외할아버지라고 대답했는데요. 항상 할아버지 생각하면은 그 희망을 갖고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항상 감사한 그런 생각하면서 밖에 눈물이 납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분단의 기억을 찾아서 친할아버지와 함께 손자가 도착한 곳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위치한 전망대였습니다. 북한 땅이 훤히 보이는 그곳에서 규민 씨는 깊은 시름에 잠긴 듯 했습니다. 손자에게도 먹먹해져 오는 장소. 할아버지는 저편을 보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나는 어려서 그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우리 형은 길가에서 붙들려 가서 군인으로 입대를 했다고. 그것이 이제 해진 동기가 돼요. 무조건 그냥 길가에 다니면 무조건 그냥 입대를 시켰다고요. 학생들이 좀 젊은이들이. 알고 보니 규민 씨 친할아버지는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이었습니다. 인민군에게 끌려간 것이 형과의 마지막.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하다. 처음으로 손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할아버지의 사연과 소망이 손자에게로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감동을 했어. 꼭 이루어줘. 응? 꼭. 본부 여기 알아보니까 행방불명이 돼서 전사자로 취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뜻이 혹시나 해가지고 이산 찾기 그것도 신청했는데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전사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참 눈 감기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도 생각나시죠? 손자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마음에 담으며 함께 걸어갑니다.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셨든지 간에 우리 피차간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대화 나누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들어보는 스토리인데. 그럴 거야. 영화나 텔레비에서 본 그런 사건 같은 일이 우리 가족에도 있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지도 않네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할아버지를 위한 손자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이 노래가 바로 할아버지의 18번. 70년 세대 간의 벽도 이 노래와 함께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딸을 부르는 거야. 전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가족의 아픔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야 이게. 이런 노래 부르면은 그냥 그 큰할아버지 생각, 형님 생각이 지금도 선해. 너 만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내 18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제 되돌아보니까 제 발자취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한 것이 퍼즐처럼 하나씩 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생활하는 또 한 명의 한국 청년 이주연 씨 집입니다. 그녀 역시 규민 씨와 뜻을 함께 했는데요. 몸은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정서만큼은 누구보다 한국적인가 봅니다. 고향의 맛을 그려보는데요.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외국에 있지만.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이제 할 때 주연이가 이제 김치 좋아하니까 담글 때 꼭 옆에 있어요. 그리고 담그는 거 보고 이제 담그는 거 많이 도와줘요. 여기가 뉴욕이 맞나 싶을 정도. 자, 먹어봐. 짠 맛있는 거 봐.
맵지. 맛있어. 한국의 밥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식단으로 주현 씨는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분주해지기 시작한 그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려는 듯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이뻐지셨네요. 할아버지 주소를 제가 몰랐잖아요. 할머니 주소도 몰랐고.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통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도 어른 다 됐네. 나라 걱정 다 하고. 함주역 옆에예요? 함주군. 함주군은 여기가 어머님이 살던 곳이래요. 그 덕산면. 여기는 시고 우리는 면이고 달라. 아이고야 그거 찾느라고 또 주연이 애썼네. 주연이는 요즘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물어보지 못했던 점 너무 되게 미안했고 죄송했고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저도 좀 궁금했고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 어머니나 다 물동이들이고 그 물길이라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가서 또 집에 가면 또 이렇게 큰 물동이 있어.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제 밥도 해 먹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고향에 그 팽기는 그 길에다 내가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한 100그루 심었는데 그게 지금 아마 꽤 컸을 거예요. 주현 씨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흥남철수의 피난민이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으로도 잘 알려진 이 흥남철수는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9만 8천여 명이 흥남 항구를 통해 월남한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이북에도 이제 내 누나, 내 누이 동생, 우리 어머니 뭐 다 가족이 다 있고, 근데 혼자 나왔거든. 그런데 엄마는 이제 그냥 모르기는 하지만 돌아갔지. 뭐 105세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간 게 분명한데.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집은 잿마을인데 잿마을에서 이제 그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후에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온 곳이 그냥 60년이라는 세월이 딱 흘러버렸어.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나지겠지 하고 보내온 시간이 어느덧 65년. 가족과 고향을 잃은 주현 씨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새로운 울타리를 가꿔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을 지켜내고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거 제 고향이 됐어. 잘 살았어. 잘 살고 애들도 다 그래도 착하게 다 제 몫은 하고. 석양처럼 할아버지의 기억은 저물어 가는데 훗날 자손들은 기억이나 해줄까요? 애들 데리고 밭일 시키고 풀 뽑고 집에 와서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밭일이 제일 싫어요. 어렸을 때는 몰라서 그냥 너무 싫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사실 할아버지는
너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다. 밭일 좋아하시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뉴욕의 북한 인권단체가 위치한 곳, 주현 씨는 특별한 사람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인사인 듯 사인까지 받는데요. 주현 씨의 흐뭇한 표정을 보니 굉장한 만남이란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직접 써진 글귀에 시선이 머물고 주현 씨의 마음을 설레게 한 그는 누굴까요? Born and raised in North Korea. Although my family constantly struggled against poverty, I was always loved and cared. 최초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 조세킴. 12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굶주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음식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합니다. 그것이 가족과 마지막이었던 그는 2006년 16살 때 탈북을 결심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여전히 여동생과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는 그의 이야기. 2013년 6월 조세킴의 미국 강연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고 또 웃고 또 행복하고 좋은 꿈을 꾸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치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셉 킴은 제가 테톡을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무한 리플레이로 봤는데 처음에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누나 얘기할 때 되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왜 울지? 근데 테드톡을 진짜 많이 보고 정말 만나보고 싶었고 정말 얘기하고 싶었고 사진도 찍고 싶었고 그 포즈에 올리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콜롬비아대를 졸업한 주현 씨는 현재 국제인권 변호사를 준비 중입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난민구조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고국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은 해외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But one thing is with Juhyun, she's very genuine about North Korea, about her desire for people to know about this issue, even beyond just awareness, wanting to get people activated to do something. And again, I think that really shows not just her true belief and her passion for this issue, but it shows what a great leader she is because she can mobilize and motivate people to get involved. 학교로 돌아온 규민 씨는 한국 친구를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려는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잠시 후 이들을 향해 걸어오는 한 여성, 바로 규민 씨와 주현 씨의 처음 만남을 주선했던 북한 전략센터 미국 대표인 샤론입니다. 규민 씨가 한국 친구에게 샤론을 소개한 이유는 뭘까요? 한국 학생들이 이 북한 인권이나 통일이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저한테는 슬프고 아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탓하지 않고 다들 진짜 특별한 분야가 있고 관심이 있는데 또 바쁘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는지 더 배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There's a lot in there. I think. 평소 한국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 더 무관심한 게 안타까웠다는 규민 씨. 주현 씨와도 그랬듯이 남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우리의 의견이랑 한국에서 사는 아니면 한국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의견이랑 또 외국인 친구들 의견이랑 다 다르다 보니까. This is how Paul and I actually met. Was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information dissemination at Yale, and that's basically. 규민 씨와 남북 문제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샤론은 별 관심이 없었던 한국 청년에게 새로운 관심거리를 제공합니다. 분단.
나와 무관한 현실이라고 여겨왔던 친구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을까 눈이 초롱초롱해졌는데요. You can't actually initiate it. 좀 더 관심 갖게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뉴스 찾아보고 이것 좀 읽어봐야겠다,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친구들이랑 얘기해봐야겠다. 뭐 보통 규민이랑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참 고맙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긴 한데 생각해보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알림이가 된 규민 씨. 이번엔 미국의 신문 기자가 취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해외 기자에게도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는 관심사. We were examining how the two Koreas can work together on joint projects, and this is an article that I was writing about examining. I wanted to speak to him because I'm always interested in interviewing and talking to people who look at issues aside just from politics and tying the people and tying getting people's voices that aren't traditionally heard, especially issues of human rights or issues of lik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Koreans who aren't normally considered in this issue. 전후 3세대인 규민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아버지가 겪은 아픔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남북 문제에 관련해 포럼에 참가하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에서의 활동, 주현 씨와 마찬가지로 한국 청년 규민 씨의 적극적 움직임은 그곳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습니다. 캐널맨 기자가 왜 저를 취재했는지는요, 그가 보기에는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제 이 원코리아 무브먼트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좀 새롭게 학생들이나 또 유학생들도 관심을 얻을 수 있게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변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좀 취재받는 것 같습니다. 규민 씨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특별한 약속이 있어 보입니다. 오랜만에 주현 씨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지만요, 좀 특별한 키노트 스피커 연설을 하셔서 그분을 만나고 이 원코리아 프로젝트 인터뷰도 하고.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뉴욕에서도 규모 있는 시상식이 열린 겁니다. 벤플리트상 시상식. 한국전쟁 유엔 참전용사의 이름을 딴 이 시상식은 매년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상을 하는 국제행사인데요. 초청을 받은 인사나 기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두 청년이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6.25 전쟁 때 싸움 주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까 보니까 막 메달 달고 계시는 분들. 시대와 국적을 넘어선 만남.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던 사람은 유명한 인물이라기보다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두 청년들의 열정이 전해진 듯 세계은행 총재도 취재에 응하고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게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요, 다들 다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국이 좀 위대한 나라는 걸 보여주고 다 한 곳에 모였으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뿌듯하고요,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뉴욕에서 두 청년은 목표를 다져나갑니다. 하나 되는 한반도의 미래. 누군가는 시기상조라 하지만 그들은 당장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주어진 일이라면, 만약에 그게 자신의 일이라면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죠. 이제 또 옆에서 할아버지의 그런 아픔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북한에 관심이 없었듯이 학생들도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런 아픈 스토리가 있었구나. 청년들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좀 더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단의 기억을 찾고 미래를 설계하는 젊은이들. 6월 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 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 되는 코리아를 보여달라는 경연대회가 예고된 겁니다. 통일 경연대회 소식을 들은 주현 씨와 규민 씨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저희 세대는 통일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별로 상관 안 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러면 서서히 통일이 됨으로 해서 서로가 잘 살자는 저도 계속 이제 북한에 했는데 전 몰랐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다시 가셔서 농사를 짓고 싶대요.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서 너무 감동 깊어하고 그걸 보고서는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했던 거를 진짜 그림으로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통일에 관한 시민들의 생각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는데요. 통일이 빨리 되는 게 뭐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야. 지금은 아마 안 됐으면 갑자기 되면은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들은 작은 움직임이 세대 공감으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관심은 있지만 직접 찾을 시간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저랑 이 주현 누나의 미션은요 그걸 이어가는 증거업무가 되는 거죠. 그걸 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연대회를 앞두고 주현 씨와 규민 씨가 고민에 쌓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전해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할까 구상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미 인터뷰를 했고 또 이런 사람들 인터뷰할 거고. 그게 너무 지루하게 시작하잖아.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스토리는 뭘까? 약간 이런 거 약간 한 번씩은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약간 공감석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다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야. 할아버지의 사연, 다른 듯 닮아있는 두 청년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무대에 서게 될까요?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치러지는 예선전, 드디어 통일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최종 예선 참가자는 500여 명, 총 101개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중 국내는 34개 팀. 다들 긴장한 듯 막바지 연습에 정신없을 때 한켠에서 웃고 즐기는 한 팀이 눈에 띕니다. 복장도 특이하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공부도 꽤나 잘해 보이는 이 청년들. 원래 전교 1등은 시험 전날 공부합니다. 전교 1등은 뭐 한 8년 동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당당하게 예선이 열리는 장소로 입장합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패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안겨? 저희는 평화를 사랑하는 무장집단 고려대학교 펜싱부 진검연평팀입니다. 저희가 비용을 얻기 위해 비용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더듬더듬거리며 목소리는 점점 개미 소리가 돼가는데요. 심사위원들도 지루한 듯한 표정.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청년들은 진검승부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심사평이 기대됩니다. 왜냐면 잘은 했는데 혼자 발표하면은 둘이 나오고 셋이 나와서 혼자 발표하면 혼자입니다.
혼자 나와서 원맨쇼 했는데 그게 팀 구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여느 경연대회와는 달리 기본 원칙은 화합. 둘 이상 팀을 이루고 무대 위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로 볼 때 여기 커플팀 꽤나 호흡이 잘 맞아 보입니다. 힘이 세요. 태권도 3단이죠. 초등학교 때 동창이어서 되게 친한 친구예요. 약간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둘은 어떤 무대를 보여주게 될까요? 야, 많이 컸다. 화장도 하고. 10분 전이니까 5분 전에 좀 앞으로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커플 참가자가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상 팀 신대식이고요. 지민경입니다. 네,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이 팀도 평범한 발표 형식입니다. 그런데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는 듯 자신만만한데요. 소원은 통일이다라는 단어를 듣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교과서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직접 배웠던 교과서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통일의 의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겠죠. 나머지 북한 소품 활용에 심사위원들도 집중하고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복장으로 승부한 팀도 있고 장르로 차별성을 둔 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통일관이 새롭게 열렸다는 걸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우리는 이미 너무도 달라져 있고 그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만난다면 함께 나가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생들이 예선전을 치르고 있을 때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 장병들의 무대도 막이 올랐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45개 팀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는데요. 일반 대학생들은 분석적인 발표 형식이 많은 반면 군인들은 공연 위주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 우리가 통일을 향해 나아가려면 그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서 북한과의 교류와 또 함께 통일로 나아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연극, 뮤지컬, 행위예술 등 몸으로도 통일을 표현한 장병팀. 수준 높은 무대를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요. 여기가 우승 보고 갔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다시 젊어졌으니 당신 함께 먹고 자며 2달 동안 이 무대를 위해 달려왔다는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장병들이 통일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크게 거기서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을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저희끼리 생각을 좀 많이 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직접 군사 경계선에 서 있던 장병들은 상대방의 입장도 대보고 분단의 아픔도 표현합니다. 딱딱한 주제에 관심 없던 이야기에서 청년들의 미래, 관심사로 옮겨온 무대였습니다. 나 주홍이야. 네 역주자도 추억해. 기성세대는 의지와 또 열정과 이런 것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기술을 우리가 못 찾아서 생각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직접 참가해서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신선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민 씨와 주현 씨가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선 대회에 치러왔습니다.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내일 발표하러 집에 왔고요. 네, 특히 이번 주에 마무리도 잘하고 주현이랑 준비도 열심히 해서 기대되게 됩니다. 두
청년이 가다 말고 잠시 머무른 곳 한복 의상실입니다. 어떤 무대를 보여주려는 걸까요? 규민 씨, 네. 행사장 가다 말고 한복집은 어떤 일로? 제가 그 할아버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니까요. 그냥 이 웨스턴 스타일 정장을 입는 것보다 전통적인 한복을 입는 것이 글쎄요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입었을 때 네,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You're gonna get married now.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한국의 전통 의상을 선택했다는 규민과 주연. 이 의상으로 그들의 예선 준비는 끝이 난 듯했습니다. 저거 사진은 보내드릴 수 있어요. 미주 예선전이 치러지는 장소. 한국 전통악기 소리가 마당 안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미주에서는 총 22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특히 해외는 청년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동참했습니다. 혹시 6.25에 대해서 알아요? 6.25 전쟁? 그 한국 북해구 싸운 거 그것만 알아요. 네,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해외 아이들. 그런 실정에서는 애국심을 심어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통일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얼마 안 되고 또 통일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너무 어렵고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발표시킨다는 거는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부모님도 별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막연했는데 해외에서는 더욱 막연했던 최초 통일 경연대회. 하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 막상 시작을 알리자 아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따라와 줬습니다. 규민 씨와 주연 씨가 보기에도 어린아이들의 무대가 대견스러운가 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할 때 둘은 예선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데요. 진심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마음 그게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떨리지 않고. 긴장한 나머지 우는 아이도 보이고 미주 예선전의 시간은 그렇게 임박해 왔습니다. 자신 있어요? 있어요. 최선 다하고 그냥 재밌게 하고 싶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규민 씨와 주연 씨.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펼쳐지는 최초의 통일 경연대회. 안녕하세요. 미주 지역 예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주 예선전은 어린이들의 합창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소원. 국내 예선전과는 달리 북춤, 민요, 사물놀이 등 전통적인 공연이 대부분. 타향살이에 잠시 고향을 그릴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규민 씨와 주연 씨의 순서. YCK has a vision of a secure unification. So we have some real questions for you. I'm going to pick on somebody. Okay. Of course. Yes. Great. Okay, next question. Now we have no excuse. In my grandfather's dream of peaceful unification. 할아버지의 사연을 전하는 두 청년. 세대 간의 공감과 대화를 유도하는 무대를 꾸미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한국의 후손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며 무대 위에 섰는데요. 이들의 공연을 보며 통일은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경연이 끝나고 한국으로 가는 본선행 티켓을 주기 위해 심사위원들도 신중을 기합니다. 1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수상이라도 딸 것 같아요. 저는 다리가 막 풀리더라고요.
통일은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진짜 해야 나갈, 정말 저희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루어 나가야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팀은 팀 넘버 9. 어린 참가자들의 시상식이 먼저 열렸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내후년엔 이 아이들이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곧이어 청년들의 시상식도 이어졌는데요. 팀 넘버 12 YCK. 한국 무대에 초대를 받은 두 청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물론 결과는 중요하지만 이 어린이 한 명이라도 이제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거나 카톡하면은 우리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솔직하게. 그건 성공한 거예요. 솔직하게. 맞아요. 7월 28일 본선 대회가 열리는 날 24개 팀 100명의 청년들이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관중들도 기대감으로 무대를 바라봅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서 평화적 통일이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가치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우선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청년들. 저희 할아버지도 3일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분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로하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전하는 감동의 무대. 마음을 울려줬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울림이 전해질까요? 할아버지, 분단의 기억을 찾아 떠난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날을 위한 약속. 그 무대의 막이